이 대학생은 결국은 이모를 닮고 어머니가 닮았다라고 하는 실제 이모와 어머니를 칼로 살해를 하고 도망, 그 위험에서 도망쳤던 아버지를 제외하고 그 순간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은 자기 손으로 해친 이 망상을 통해 살인을 저지르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루시아테 장우현입니다. 오늘도 마약과 관련된 주제를 잠깐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부산교도소에서 연극 작업, 연극 치료 작업을 최근에 두 번째 작업, 기수의 작업들을 끝냈고요. 아마 횟수로는 6번째 작업일 거예요. 회복이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 작업을 끝낼 때 한 수용자가 맨 마지막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조성남 원장님 교수님께서 쓰신 이 마약 중독과 관련된 마약을 삼킨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마약에 관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 혹은 주요한 어떤 쟁점들 그리고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적은 그 책에서 이 수용자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마치 배우처럼 어떤 마약 중독자가 아닌 것처럼 연기하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표현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acting as if 라고 해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acting, 연기하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이 연극 작업을 하고 배우들이 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고 자감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느껴야 될 감각적인 것들, 감정을 만드는 과정들을 통해서 마약 중독자가 아닌, 즉 마약 중독자라는 역할과 상태에서 마약 중독자가 아닌 상태로 옮겨가는데 이 배우의 기술이 활용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어진 상황, 그 안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을 바꾼다는 것, 즉 배우가 돼서 역할을 바꾼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비약적인 발전이나 혹은 완전한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조금씩 회복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비약적인 발전 혹은 역할로, 다른 역할로 이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돼서 중독자가 아닌 것처럼, 중독에서 회복된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처럼 새로운 역할로서 연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 혹은 회복의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그 책을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찾아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역시나 조성남 교수님께서 이 마약 중독과 회복에 있어서 굉장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많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좀 인상적인 내용 중 하나가 단 한 번의 마약 사용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고, 데미지 정도가 아니라 마약 중독에 빠져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에 대한 강조가 있었는데요. 하나의 사례가 대학생이 LSD라고 하는 환각 증세를 유발하는 마약을 복용하고 굉장히 많은 양을 복용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양 조절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도 하고 어느 정도가 적정량인지, 적정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양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대량으로 섭취했고 그리고 급성 정신병리적 증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병리적 증세였냐면 가족들, 이모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모처럼 생겼고 어머니처럼 생겼고 아버지처럼 생겼지만 닮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모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걸 정확한 용어로는 카그라스 망상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 뇌에서 이 감각을 통합하는 인지 기능과 외적인 감각과 감정적인 것들을 해석하는 이 기능들이 통합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안면 실인증과 관련된 이 망상인데요. 이 뇌의 어떤 충격이나 혹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적, 병리적 증세에서 나타나는 이 카그라스 망상이 단 한 번의 LSD 섭취로, LSD 복용으로 마약을 섭취하고 복용함으로써, 마약을 접함으로써 망가뜨려 이런 정신병리적인 증세가 급성으로 발현이 됐고 이 대학생은 결국은 이모를 닮고 어머니가 닮았다라고 하는 실제 이모와 어머니를 칼로 살해를 하고 그 위험에서 도망쳤던 아버지를 제외하고 그 순간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을 자기 손으로 해친 이 망상을 통해 살인을 저지른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할 것은 첫 번째로 단 한 번의 마약 복용을 통해서 마약을 접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한순간 망가질 수 있고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그 결과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첫 번째 강조해야 될 경각심을 가지자는 거고, 두 번째는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저도 교도소에서 마약 사범들과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망상과 환상과 컨트롤되지 않고 무의식 중에 계속 발현되는 여러 가지 제어할 수 없는 이 망상들이 눈앞에 실시간으로 펼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일상에서도, 그리고 특히 잠을 자는 순간에도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에 시달리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자주 보고하고 이것들 어떻게 다루면 좋겠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질문은 한 수용자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과 생각과 그리고 망상, 이 중독으로 인한 말 그대로
균형이 무너진 이 망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많은 분들께 질문하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해보지만 굉장히 어렵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만들어낸 혹은 무의식 중에 발현되는 어떤 만들어진 이미지이자 환상이자 망상인지를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연극치료 장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연기는 사실은 배우가 의도적으로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상상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감각을 느끼는 말 그대로 그 상상을 그 순간 연기적 순간에 구현하는 의도적인 상상, 환상을 만드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의 작업을 통해서 상상을 만들어서 감각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생생한 환상을 만드는 그 과정을 안다면 첫 번째로 내가 만드는 상상과 환상과 그 망상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과 힘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어떤 환상과 환상이 아니죠. 망상이 시달린다면 이것들이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망상이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육주시자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의식적인 과정에서 혹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거나 혹은 적응적인 정서 반응과 함께 만들어지는 상상과 그리고 환상과 여기서 느껴지는 승리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배우가 만드는 적응적인 의미에서 상상과 환상과 그리고 부적응적인 의미에서 망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데요. 근육주시자라고 하는 훈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육주시자는 말 그대로 하나의 이미지를 구체화할 수도 있지만 이 근육주시라고 하는 존재와 근육주시라고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이미지와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이미지가 내가 이것들을 떠올렸을 때 어떤 식으로 몸에서 반응하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해서 결과적으로는 따뜻함과 편안함과 부정적인 정서가 아닌 안정적인 정서가 연결될 수 있는 이 기준을 삼는 데 있어서 근육주시자라고 하는 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긴장을 주시하고 이것들의 긴장을 알려주는 이 내면의 존재 혹은 외부의 존재 혹은 나와 연결된 존재를 만드는 이 상상력 훈련, 그리고 이런 존재를 만드는 구체적인 훈련들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이 훈련들을 통해서 적응적인 상상과 환상, 그리고 부적응적이고 큰 부정적인 결과와 연결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이 망상을 구분하고 또 이것들의 조율을 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이 배우들의 훈련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근육주시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종종 설명드리지만 이 중독자들이 가지는 망상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들 혹은 예술가들 혹은 일상에서 많은 공포와 두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사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순간, 그 순간 부정적인 어떤 망상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망상이라는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들이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심리적인 반응, 신체적인 반응과 이어지면서 무대공포증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근육주시라고 하는 개념, 내면의 무언가를 만드는 기준이 되는 존재와 기준이 되는 감각들과 심층적 반응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점과 균형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근육주시의 활용도, 근육주시를 만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단 한 번의 마약 사용으로서, 복용으로서, 마약을 접함으로써 마약 중독은 시작되고 거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쾌감과 도파민이 터져나오는 도파민에 대한 어떤 보상과는 관계없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이 내적인 호르몬 체계가 있다는 게 첫 번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것들이 망가졌을 때 다시 회복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서가 무너진 이 망상에 사로잡히는 내면의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 연기라고 하는 연극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중독에서 회복하는데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계속 이어서 또 관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